이혼 사건의 수임료가 220만원, 330만원이다 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싼 가격에 당연히 혹할 수밖에 없죠. 너무 싼 착수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실제로 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조혜라 변호사입니다. SBS에서 방영된 1000원짜리 변호사에서 천지효는 단돈 1000원의 사건을 맡고 압도적인 실력으로 모든 사건을 승소로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과 이상은 다른 법이죠. 현실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할까요? 수임료만 따져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착수금과 별도의 성공보수가 책정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착수금은 변호사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받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면 착수금 20만 원, 100만 원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사건을 맡아주겠다라는 변호사들이 여러 보이는데요.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던 정의로운 변호사가 현실에도 있는 걸까요? 과연 저렴한 수임료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착수금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착수금은 변호사가 소송을 시작할 때 의뢰인들로부터 소송 진행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이고요. 이 착수금은 하나의 신급을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심, 2심, 3심 들어보셨죠? 착수금을 한 번 지급하고 1심, 2심, 3심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착수금은 1심 수행에 대한 대가이고 2심, 3심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 계약이 이루어지고 착수금도 따로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착수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착수금은 없지만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500만 원 선부터 형성되어 있고요. 상간자 소송의 경우에는 그와 비슷한 수준 혹은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수금이 500만 원이다, 600만 원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너무 비싸다 하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혼 사건은 재산 분할, 친권, 양육비 등 다툼이 되는 쟁점이 굉장히 많은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대여금 청구, 전세금 반환 등의 사건처럼 하나의 쟁점만 다투면 되는 것에 관해 이혼 사건은 다퉈야 할 쟁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혼 사건은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재산을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하다 보니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일례로 재산 분할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혼인기간 중에 계산 내역, 부동산 변동 내역 등 모든 재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살펴봐야 하고요. 그렇다 보니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혼 소송은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많은 쟁점을 다루는 소송이다 보니 보통 1심이 마무리되기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쌍방 다툼이 너무 치열하다 이런 경우에는 2년, 3년까지도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착수금은 변호사가 당해 신급이 끝날 때까지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고 보통 1심의 경우 1,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니 착수금이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정말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이 변호사가 이제 사건을 검토하고 이 사건이 이제 승소 가능성이 높다라는 경우에는 착수금을 아예 지급받지 않고 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성공보수로 5%에서 10% 정도로 인정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착수금을 아예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성공보수로 20%, 30%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간혹 블로그 광고들을 보다 보면 이혼 사건의 수임료가 220만원, 330만원이다 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의뢰인들 분들 입장에서는 착수금이 200~300만원이다 라고 하면 싼 가격에 당연히 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혼 소송이 내 돈, 자녀 등 내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소송인 만큼 변호사 선임의 기준이 싼 수임료가 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수임료도 싼데 열심히 해주는 변호사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착수금보다 너무 싼 착수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실제로 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일반 직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소송 진행을 하고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 수임료는 굉장히 저렴했지만 소송 진행 중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0만 원의 착수금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반소로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는 경우에 추가 수임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착수금은 소송 진행에 대한 대가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돈이고요. 착수금 외에 변호사에게 지급할 돈으로 선공보수 계약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친권 양육권이 중요한 사건에서 친권 양육자로 내가 지정될 경우 변호사에게 얼마 지급한다라는 식으로 선공보수 약정을 할 수 있고요. 내가 이혼 소송으로 받는 재산 분할 금액에 대한 어떤 퍼센트를 선공보수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적 이익의 5에서 10% 내외의 선공보수 약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착수금이 너무 저렴하면 선공보수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 추가 비용으로는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있어요. 인지대는 내가 청구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금액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사건마다 다 다릅니다. 재산분할 청구 금액이 커지면 인지대도 높아지는 거죠. 일례로 SK 사건에서 노소영님께서는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재산분할로 2조 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만 47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수임료 등 이혼소송을 위해 드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변호사 선임료 한두 푼이 아닌 만큼 조금이라도 싼 곳에 맡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한하는 경우라면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지 않는다거나 소송을 진행하면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싼 수임료를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다 변호사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지 등 후회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변호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이혼소송 변호사 선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조유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